지난번에 우리가 국회에 보내서는 안 될 사람들, 그걸 공장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공장님께서 개사에서 소인이란 이러한 자를 일컫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제임스 렉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master said, the small man, 소인을 갖다가 그냥 small man이라고, 이게 전체적으로 번역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뭐 대단한 그 문장가들이니까. The small man is not ashamed of what is not benevolent, nor does he fear to do what is not righteous. Without the prospect of gain, he does not stimulate himself to what is good, nor does he correct himself without being forced by violence. 정말 이런 자들은 우리가 국회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1조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냥 46조에 뭐냐면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이런 것들이 물론 아주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역시 우리나라 헌법은 유교 전통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 청렴해야죠. 청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헌법을 생각하시면서 국회의원 선거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농산어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엊그저께 이 농산어촌의 지도자들이 한 300명, 저 강남에 AT 센터라고 있죠. 거기서 제가 이 박진도 선생이 우리나라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이 강요된 소멸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쓰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좀 사서 봐주시면은 이 어려운 모임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왜 농촌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쉽게, 제가 서문은 썼습니다만은 아주 쉽게 이 강요된 소멸이라고 하는, 근데 여기 국민 총행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소위 부탄을 모델로 해서 뭐 GDP, GNP 이런 게 아니고 국민 총행복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를 바라보는 근원적 시각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심리적 웰빙, 건강, 교육, 문화적 다양성 뭐 해가지고 기준이 달라요. 국가도 앞으로는 GNP, GDP 뭐 이런 걸 계산할 게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그 국가의 건강 상태를 새로운 스트럭처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견해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농촌이 얼마나 중요한 농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알 수 있다. 기후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걸리지만은 사실은 왜 우리가 농산어촌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책만큼 쉽게 중요한 이슈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나보고 여기 와서 또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해서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한 2시간을 빨리 갔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매헌의 숲이라는 게 있더라고. 거기에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고 거기 동상도 있고 쭉 했는데, 제가 독립운동사 10부작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상세하게 제가 현장을 다 답사해봤거든요. 홍구공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뭐 김구 선생이 도피하고 이런 것까지 다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거기를 가서 답사를 하거든요. 이틀 전에. 답사를 해가지고 이제 단이 설치될 거라든가 이런 거 다 조사하거든.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렇게 보는데 자기 발에 새로 난, 이제 봄이니까 새로 난 이 잔디에 이것이 밟히는 거야. 밟히는데 어떤 건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것도 있고, 밟혔는데도 또 딱 쓰는 게 있는 거야. 그걸 보고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자기는 거기서 인스피레이션을 얻었다가 그런 나중에 취조를 하는 경우에 과정에서 그런 게 취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김구 선생이 뭐라 하냐면 너 이제 죽기 전에 남길 말이 있으면 써라. 써서 남겨라. 해서 쓴 시가 있어요. 그 쓴 시가 한글로 쓰셨는데 처처한 방초여 명년에 춘색이 이르거든 왕손으로 더불어 같이 오게. 이게 이렇게 세 번 이렇게 바뀌어서 나가는데 처처하는 건 무성한 어떤 발밑에 자기 밟았을 때 묻히는 그 푸릇푸릇한 처처한 그 방초여 명년의 춘색이 이제 자기가 이제 곧 죽을 테니까 여기 올해는 저기잖아요. 내년에 다시 이 얘들이 다시 일어난다. 이게 이런 거를 독립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곧바로 쓸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이게 저 사람들이 왕손으로 더불어 같이 오게 조선 왕조의 왕손들하고 같이 오는 거냐 뭐냐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어디서 오는 거냐는 그 유명한 이게 그 유명한 초사에 나오는 구절이란 말이야. 왕손이라는 게 뭐냐면은 왕손이라는 거는 이게 은사에 이게 그 복종을 둘이 실어 가지고 그 떠나는데 그 당시 이런 존경받는 선비들은 대개 왕족 계열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통 대명사로 왕손이라고 했다. 이건 그 뜻 있는 아주 고귀한 그 은사여 떠나가는데 이 나라가 잘못돼서 떠나가지만 돌아오지 않는다. 근데 춘초는 여전히 생하면서 처처 봄이 오니 풀들만 무성하게 자라네. 왕손은 떠나갔다 돌아오지 않고 이게 소위 그 초은사라는 책에서 시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놀라는 거는 이 양반이 이거 이게 거의 만 24세인데 죽음을 앞두고 저렇게 탁 그냥 한글로 쓰는 시가 초사를 딱 떠올릴 정도라면 이 사람의 학문 수준이 어느 경지에 간 사람인가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 양반의 농민 독본이라는 걸 보니까 그 당시 1920년대, 30년대 이 양반이 농민 운동을 하면서 예산에서 쓴 독본에 뭐냐면은 이놈의 나라가 지금 전부 상공업으로 가고 있는데 농민들을 죽이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죽을 수 없다. 왜냐하면은 먹는 거를 생명 창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죽여서 상공업으로 대치가 될 거냐?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는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한 농민은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쓰신 농민 독본 구절이 거기 또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우리나라가 과연 1930년대 초반에 벌써 그 예산 촌구석에서 이 운동을 하던 이런 윤봉길 의사 같은 분의 어떤 정신세계 그리고 그 각오 오늘날 20세 좀 지난 청년들에게 이런 게 있겠는가. 그래서 그 마지막에 쓴 글을 보면 나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하고 죽음의 장소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떳떳함과 이것이 말이죠. 이게 청청한 방초여 명년에 춘색이 이르거든 고려 강산에도 다녀가오. 다정한 방초여 금년 4월 29일에 방포 일성으로 맹세해야 돼. 내가 분명히 폭탄 성공시키겠다. 하여튼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 기회는 지금 선거밖에 없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민중의 이런 그 매헌 선생과 같은 이런 의기가 다시 표출이 되지 않는 한 젊은이들이 이 매헌 선생의 이러한 위대한
이게 뭐야? 내가 쓰는 이 주역 계사전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거든요. 거의 조지 천하지민 위지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 사람들에게 골고루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것일 때 우리가 그것을 사업이라고 한다. 이게 계사에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이러한 계사의 정신을 가지고 다시 우리 민족의 사업을 일으켜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난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 강요된 소멸이라고 하는 이 끔찍한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상전의 말, 이게 상이죠. 이건 상활, 택무수, 연못에 물이 고갈돼서 없다. 물이 고갈되어 없는 그것이 이 곤꾀의 모습이다. 곤꾀의 모습이다. 이건 대상전의 지금 이야기입니다. 곤꾀의 모습이고, 군자는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그 곤궁에서 물이 빠져나가서 완전히 고갈되는 거, 이게 생명이 살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는 목숨을 바쳐서라도 뜻을 이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장편에 제일 겉에 이런 거 있거든요. 사견 치명, 견득 사의. 여기 내가 잘못 썼네. 사견 위 치명이죠. 그러니까는 선비는 모름지기, 이게 여기가 선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선비는 모름지기 나라가 위태로울 시기에는 목숨을 바친다. 이 치명이라는 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득을 볼 때는 의를 생각한다. 뭐든지 이득을 볼 때는 의를 생각. 그게 선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 군자 이 치명이라는 말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뜻을 이룩해야 된다. 그야말로 윤봉길 선생이 내 목숨 하나 바치는 거, 이것으로 민족의 역사가 바로 선다고 한다면 기꺼이. 사실은 그 윤봉길 의사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상해에서 그 김구 선생을 만나서 정말 근데 그 짧은 시간에도 그 김구 선생 보시면은 역시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대한 사업을 이룩할 수 있었고, 그때 또 마침 김홍일 장군이 중국에 그 부대 내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 화약, 이거 병기 만드는 그런 거를 담당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 생산을 바로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시험까지 했거든요. 그거. 도시락 폭탄 시험까지 2개를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한 거야. 그때 홍구공원에서 이 천장절 해가지고 기념 행사가 열리는데 도시락 하나는 가지고 들어올 수 있다. 일본 사람들이 되게 도시락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런 거를 신문에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이 아니면 못 들어가는데 입장 티켓을 구하느라고 이 백정기 저쪽 아나키스트들 그룹에서는 그날 같이 계획을 거사했는데 그게 안 와가지고 못 들어간 거야. 그걸 못 들어간 거고, 이 양반은, 이 윤봉길 의사는 대신 그 전날에 가서 김구 선생이 기맥힌 영국 홈스판으로 만든 양복을 대신 입혀가지고 그냥, 그것도 이 양반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말을 액센트가 유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가가지고 그 입구에서 표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딱 이렇게 하면서 난다로 이러면서 막 그냥 니들 뭐야, 내가 누군데니 이런 식으로 쓱 하면서 쑥 들어가는데 통과돼. 그렇게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도 그 밑에, 단상 밑에 자리 잡고
막 울려 퍼지, 이 노래, 걔들 그 김효 노래가 울려 퍼질 때 그냥 딱 터뜨리잖아요. 그때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일본 전 중국 대장의 대장 타이쇼 대장이 거기 직사는 안 했지만 하여튼 몇 시간 후에 죽어요. 그러고 시게미치 마모루라고 상해 주재공사하던 사람인데 이놈의 다리가 나갔거든. 근데 바로 미주리 USS 미주리에 올라 항복문서 서명한 놈이 바로 윤봉길에서 다리가 잘린 놈이 이 짚고 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나 하는 거는 장개석이가 그야말로 조선의 젊은이 한 사람이 우리 군인 3만 명을 능가하는 역량을 발휘했다. 그러고서 자본을 대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찬란함이라는 거는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내가 좀 뭐가 샜는데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렇구나. 치명. 윤봉길 의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서는 계속 이 역사를 지켰다. 곤꾀는 이 곤요로 오니까 여기서 이거 형통하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제사를 같이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고 하느님께 물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인이 돼야 이런 주체는 대인이라지. 아까 이 나쁜 소인놈들 가지고 이게 전부 대인이 돼야 길하다. 길한 운명이 트여진다. 그래야 무구라 허물이 없어. 여기 바로 핵심이 오늘날 이 선거를 향해서 우리가 외치는 게 여기 뭐냐면 말이 많은 놈은 믿을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런 놈은 국회를 보내면 안 된다는 거야. 유언 불신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신함이 없다는 거야. 말이 많은 친구들은 진실하지 않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곤꾀를 이겨나가는 것은 진실이지 말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그 궤가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효사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